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오늘은 싸이월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싸이월드가 12월 17일 오픈은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부터 짐작은 했었죠. 이젠 12월 달이 마지노선이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좀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싸이월드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포인트는 3가지 짚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싸이월드는 이미 써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현재 20대 분들도 어렸을 때 싸이월드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서 진짜? 하고 놀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 싸이월드의 대상이 20대부터 40대까지를 타겟으로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40대면은 80년대생들입니다.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라? 왜 갑자기 지금 20대들도 싸이월드 이야기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 때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건 우리들의 놀이터였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에 따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20대부터 40대를 어우르는 공략은 맞는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요. 자, 1999년에 나왔던 싸이월드, 아쉽게도 우리 히스토리 한번 보게 되면은 안 됐었습니다. 이거 폐업한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폐업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뭐 어렵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임금 체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서버 비용을 낼 게 없다, 이것 때문에 직권 폐업이 됐다, 별별 이야기가 다 돌았고, 좀 아쉽게도 약간 우리의 추억을 인질로 잡혀있는 생각? 이런 것들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억팔이라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었고,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크라우드 펀딩까지 올랐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아쉽게도 자금이 모이지 못했었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싸이월드 뭐 부활하더라도 난 안 할 것 같은데, 페이스북 있고 인스타그램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게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싸이월드는 싸이월드 Z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이 싸이월드 Z라는 회사는 단독 회사가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대표자분이라든지 몇몇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밝혀지긴 했었지만은 뒤에 누가 투자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인수 금액도 적었었죠. 10억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은 뭐 10억 원이면 비싼데 저거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얘기였었는데, 일단 임금 체불에 대한 것들만 해결을 하고 그 회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싸이월드의 가장 큰 힘은 뭐냐? 그동안에 많았었던 수많은 3,200만 회원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아쉽게도 지금 그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회원분이 안 계신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극적 부활 10억 원의 인수, 요 기사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5개 기업구나. 5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받고 나서 3월에 부활할 거다라고 나왔는데 부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추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애매했었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애매했다. 자, 근데 분위기가 바뀐 거죠.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 메타버스가 터지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12월 17일에 문을 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뭐 4번 정도 이상을 연기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럼 여기 어떤 기능이 들어갈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니홈피 당연히 들어가고요. 나만의 홈페이지를 꾸미는 것들, 그러니까 내 방이었었잖아요. 이거 도토리 주고서 꾸몄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거고, 친구들한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음악 기능, 이런 것들, 또 이게 또 파도 타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이제는 약간은 사라진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메타버스 올라탔기 때문에. 그럼 이 분위기 타려면 지금 빨리 나와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초부터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싸이월드는 예전에 평면 그래픽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뭐 3D 그래픽을 넣는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여기 코인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NFT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면서 이거 너무 커지는데? 라는 생각이었었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떠서 제가 이거를 종합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일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지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3가지 이야기 전해드리는 건 타운과 코인과 기업 제휴입니다. 쉽죠? 3가지만 기억하세요. 타운, 코인, 기업 제휴. 하나씩 가보죠. 한컴이, 한글과 컴퓨터의 바로가 한컴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난 예전에 한컴 사본 적이 없는데 다 다운받았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회사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회사는 이미 예전부터 로봇 기업으로 유명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컴타운을 만든다는 기사가 먼저 나왔었어요.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자, 이 형태를 딱 보면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디자인이다. 일단 무조건 이건 게더타운이랑 비슷하거든요. 게더타운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이 그래픽. 궤도타운도 요즘에는 2.5D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인데 비슷하게 들어간 거죠. 둘이 만나게 되면 화면이 켜지는 것도 그대로였던 것 같고요. 글로벌을 지지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건 외국인들이 많다. 이거 이미지 그냥 갖다 쓴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나왔는데 바로 하루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싸이월드와 한컴타운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건 뭐였었냐면 한글과 컴퓨터하고 싸이월드가 손을 잡고서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싸이월드 한컴타운이에요. 애매하죠. 싸이월드 한컴타운.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쾌하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법인을 만든다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거를 예측을 하고 이거를 관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컴타운에서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휴대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죠? 여기에 그럼 점포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한컴타운이 겟업타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은, 그럼 저희들의 미니미라고 할 수 있는 미니 홈피에서 나만의 아바타로 미니미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 회의 좀 할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컴타운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한컴타운에 각자의 미니미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요 생각만 했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시티처럼 정말 타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여러 회사들을 입점시킬 수 있는 개념이 되겠는데 분양도 시켜줄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겟업타운 쓰시는 분들은 겟업타운에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맵 메이커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볼 거는 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선생님께서 등장하시죠. 네, 이정정님. 잘생기셨어요. 자,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광고 모델이 되셨는데 페이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다날에서 운영하는 코인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도 실거래에서 많이 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7만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자, 요 기사가 떴죠. 다날의 페이코인이 싸이월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7월 달에 다날이 싸이월드에 투자를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을 때에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였었어요. 투자자는 많으니까. 왜냐면은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싸이클럽이라는 이름의 코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다가 올라갔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 그래 12월이 되면은 드디어 싸이 도토리가 이걸로 되겠네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다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전국 7만 개의 페이코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싸이월드 내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하, 아까 한컴타운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한컴타운과 같은 곳에서 만약에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CU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 친구랑 얘기하다 회의하다가 이거 좀 살까? 할 때 딴 데를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뭔가 아이템을 샀었을 오프라인의 아이템이라고 하진 않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옷을 산다라든지 뭔가 재화를 하나 샀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되어져 있는 거를 나만의 미니홈피에 꾸밀 수도 있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혜택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연결점으로 보는 거는 그 다날 쪽에서는 다날 핀테크 쪽에서 NFT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거를 페이코인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페이코인을 쓰게 된다라면요 NFT를 만드는 게 싸이월드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역시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만의 NFT를 내가 구매했던 물건을 싸이월드랑 연결시켜서 여기다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이다. 야, 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큰 개념으로 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봐볼게요. 자, 이것도 좀 주목했었는데, 싸이월드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경북이라는 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곳이랑 제휴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매일매일 신문기사 뒤져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경북이랑 만들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니, 야, 이거 아직 없거든요.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세워지고, 경상북도 청도 세워주고, 전통시장도 들어가고, 첨성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딱 봤었을 때, 아하,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만들 수 있게 제공해 주는구나. 혹은 만드는구나. 타운이거든요.
타운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겟업타운에 맵 메이커가 있듯이 그 맵 메이커로다가 경상북도에 있는 사이트들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서울도 만들 수 있겠죠. 서울 싸이월드 당연히 만들 겁니다. 12월이 되게 되면 각 당에서 대선 주자분들의 홈페이지도 미니홈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밌게 연결점들이 그럼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운데에서는 저희의 제가 이 기사 빼놨네요. 요거 봐야죠, 요거. 이건 뭐냐면은 이거 봐야 되는데 IBK 도토리 은행 이 기사가 떴습니다. 기업은행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싸이월드 지점으로다가 싸이월드 지점 IBK 도토리 은행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게 사진 한 장에 공개되어 있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추론해 보는 거죠. 자 볼게요. 도토리 100개 입금하러 왔어요 라고 도토리를 맡기는 게 있죠. 그럼 여기다가는 우리가 도토리를 사게 되면 맡길 수 있구나.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도토리즘 보관 장소가 있죠. 근데 지금 황금 도토리가 있네요. 그리고 ATM기 머신에 도토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도토리를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현금으로 도토리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구매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도토리를 뽑아준다는 얘기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이거 도토리 환율이라고 써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토리가 한 개에 얼마인데 이게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도토리 지금 여기 나요 100개에 1180원이니까 도토리 한 개 정도에 18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기사를 좀 더 뒤져보다 보니까 이미 2006년입니다 이게. 2006년에 외환은행이 당시에 외환은행 도토리은행을 만들었었어요. 웰컴 도토리 은행이라고 써있죠. 1천 몇 개가 있고 도토리 500개를 대출해 드립니다. 1,000평 쓰면 스킨 선물. 요게 이제 과거 감성이었었거든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거네요, 지금요? 비슷하죠? 이게 들어갔다. 외환은행에서도 그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서 넘어갔는데. 넘어가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했었는지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 했었어요, 과거에. 적금이랑 대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는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 도토리 개수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예측하고 난 다음에 미션을 성공하면 100%를 주고 성공하지 못하면 20%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 도토리를 맡기면 우리가 불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경제 개념을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좋은 거죠. 자, 대출도 줬습니다. 대출은 매주 10명한테 도토리 500개를 대출해 줬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는 게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걸 홍보 미션 같은 것들을 줘서 제주껏 갚자라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멘트 하나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요걸 하게 되면 도토리를 상환받을 수 있다. 라고 들어간 걸로 보니까 이거랑 흡사하게 IBK가 할 것 같고 사이버 외환 도토리 은행의 그 외환 은행이 아쉽게도 이번엔 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해도 되지 않나? 그냥 그 생각도 듭니다. 은행들도 지금 여기에 좀 입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겟업타운에서 국민은행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종합해 보면은 이거겠죠. 가운데 미니홈피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미니미를 꾸밀 수 있어요. 이 미니미를 꾸미는 것들은 초반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있을 거고 미션을 수행하면 도토리를 받을 거고 뭐 데일리 적립 이런 거 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NFT로 만들어져 있는 특수한 캐릭터를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캐릭터 그려놔야겠는데? 그냥 또 되고요.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럼 나만의 미니홈피가 있으면 미니홈피를 꾸며야 되잖아요. 미니홈피 꾸미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BGM을 깔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럼 돈이 필요한데, 그럼 도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도토리 어떻게 사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돌아간다고 보는 게, 제일 처음에는 왜 국민은행이 기업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은 요 타운에서 이동하게 되면 도토리 은행을 가는데, 현금만 내느냐? 아까 다 날라왔거든요. 페이코인. 그럼 페이코인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싸이월드, 사이클럽 코인은 어떡합니까? 그럼 여기를 독점이란 말이 나왔지만, 가상화폐를 써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만 독점이고,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 가지 툴로 결제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타운은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동물의 숲에서 여러 개의 섬을 만들고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듯이 지금 보는 것처럼 경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SK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버튼으로다가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좀 처음에 생각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인 걸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싸이월드 Z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워낙에 바쁘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제가 정리한 게 12월 17일이 됐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고요. 우려 한 가지 전해드리자고 한다면 너무 많은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 너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니홈피 그리고 미니미의 성공이에요.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과거의 감성도 있고 요즘에 연결되는 건 독특함도 있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됐냐면 99년에서 2021년으로 뛰어넘은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요. 과거에 나의 그 캐릭터가 내가 성장한 것만큼 따라왔어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VR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좀 재미있는 것들인데 기본에 충실한 것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부터 꾸며야 돼요. 나부터 꾸미고 나서 내 홈피부터 꾸미고 나서 자꾸 와야 되는 이유를 주고 나서 그럼 과거에 싸이월드가 왜 안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아이폰이 들고 왔었던 모바일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뭐 그 전에부터 이제 사고가 좀 터지고 있었던 것들은 싸이월드가 커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는 생겼어요. 싸이월드 블로그도 생겼고, 근데 귀찮아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 워낙 치고 왔으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돼, 이것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기는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사람들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우려와 기대와 짐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싸이월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물론 틀린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12월에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